7월 8일 오전 송은재 TV 시작합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내일부터 예정이 되어 있던 이 관세입니다. 이 관세 부분을 다음 달 8월 1일로 유예를 했습니다. 연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일본과 한국 25%의 관세를 발표를 했습니다. 이 전 세계의 10여 개국에 대해서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에 이 편지를 보내는 방식으로 관세 부과를 통보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일본과 한국만은 공개를 했습니다. 일본과 한국은 미국의 전통적인 우방이죠. 일본과 한국을 통해서 이 관세 문제를 트럼프 대통령이 유리한 입장을 취하겠다라는 걸 보인 셈입니다. 일본과 한국을 이렇게 때려잡으면 다른 곳은 알아서 할 것이다. 이런 식입니다. 이재명 정권의 가장 큰 위기로 보입니다. 인사 문제도 있고 자신의 사법 리스크 방탄도 있지만 가장 큰 것은 미국과의 관계, 이 관세 협상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실은 곧바로 이 유예가 된 것은 환영할 만하다. 그러니까 이렇게 내일부터 당장 시행이 될 예정이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8월 1일로 이렇게 유예해 준 것은 반길만 하다. 그러니까 이재명은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 이재명과 민주당의 역할 분담, 또 이재명은 지금 여러 가지 장기적인 이 계획을, 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에게 이재명의 이미지만은 좋게 가져가는, 나쁜 일은 민주당이 국회에서 다 맞는, 그리고 나쁜 일은 모두 또 거짓말, 이렇게 국민들을 속이는 방식을 통해서 지지율을 유지해 가겠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내년 6월에 있을 지방선거 압승입니다. 이재명의 중장기 전략입니다. 이재명 머릿속에 있는. 그래서 이재명의 방탄, 재판을 모두 깔아뭉개고 가능해지면 헌법을 개정하겠다라는 순서, 이 전략이 읽히는 대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강하게 압박을 하는데도 이재명은 지난 한 달을 허비를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지도 못했습니다. G7에 가서도 만나지 못했고 나토 회의에는 아예 가지를 않았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이제 부랴부랴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을 보냈습니다. 미국으로. 통상교섭 본부장까지 보냈습니다. 또 이렇게 될 겁니다. 이 통상압력 관세 협상을 이재명이 피해갈 수는 없을 겁니다. 굉장히 위험한 이 관세 폭탄이 예상이 됩니다. 이재명은 이제 이런 부분을 피할 수 없다면 어떻게 해서든지 이재명 자신만을 부각시키는, 또 거짓말을 하고 선동을 하는 이런 방식을 통해서 이걸 넘어가고자 할 겁니다. 우리처럼 지금 이렇게 무역에 의존하는 경제에서 또 미국에 대해서는 지난해도 600억 달러, 557억 달러의 흑자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관세 폭탄은 피해갈 수가 없는데 이재명은 여기에 대해서 전혀 대처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과의 개인적인 관계도 없고, 또 민주당은 그동안 계속 반미를 해온 이 세력들이고, 이래서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사실은 지금의 일본보다는 한국을 더 압박하기에 전혀 부담이 없다. 이런 부분들입니다. 이재명 정권의 아마 가장 큰 위기는 이 미국과의 관계에서 발생을 할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이걸 어떻게 이재명이 적당히 국민들을 속이고 넘어갈 것이냐. 아마 이 부분에 골몰하게 될 겁니다. 민주당을 보고 있자면 이재명 정권의 독주, 이재명의 방탄, 도둑질도 손발이 맞아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손발은 잘 맞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국민의힘과 비교해서. 이 이재명 정권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은 전부 자신의 재판을 깔아뭉개고 또 재판을 없애는, 사법 리스크를 없애는, 전부 국회에서 민주당 다수당을 통해서 이걸 깔아뭉개고 있습니다. 집권 여당의 책임감은 없고 이재명 정권의 책임감은 없고 모두 국회를 장악하고 있으니까, 행정부를 장악했으니까 이제 어쩔 건데 이런 식입니다. 사법부도 거의 장악을 했다. 대법원을 제외하고는 대법원도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도 특검을 통해서 수사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열어두면서 소위 조희대 대법원장을 최대한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제 전체를 다 장악해서 뭐 배째라 이런 식입니다. 국무총리 후보자였던 김민석이 전혀 자신에 대한 이 비리가 해명이 되지 않는데도, 해명을 할 수 없는데도 그대로 임명을 강행을 했습니다. 국회에서 표결로 통과를 시켰습니다. 김민석이 이렇게 되니까 모든 지금 장관 후보자들입니다.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남편이 바이오 업체 감사로서 스톡옵션을 1만 주를 받았지만 이걸 숨기고 있었다라는 것도 드러나 있습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남편이 농지법을 위반하고 강원도 평창에 농지를 보유하고 있었다. 또 정은경이 질병관리본부장으로 코로나 대응을 할 때 남편은 의사입니다. 정은경도 의사죠. 남편이 손소독제 관련해서 주식을 대량 매입을 했다. 이해 충돌입니다. 조현 외교부 장관, 배우자가 도로 부지를 매입을 해서 10억 원의 차익을 남겼다. 당시에 조현은 대통령실 비서관이었습니다. 이 내부 자료를, 내부 정보를 활용한 것이 아니냐. 또 이진수 교육부총리 후보자입니다. 제자 논문을 가로채고 10건 이상 뭐 이런 것으로 인해서 지금 소위 개딸들도 이진숙은 아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권오을, 이 이재명과 권오을은 사실은 경북의 동향입니다. 이 선후배 사이죠. 그래서 권오을이 이제 보수해서 저렇게 전향을 했습니다. 보훈부 장관, 그동안 일도 하지 않으면서 월급을 받았다. 뭐 여러 군데 식당에서 월급 형태로 받았고, 교수로서 강의도 하지 않으면서 대학으로부터 이 교수 월급도 받았다. 그래도 뭐 어쩔 건데 이런 식입니다. 민주당은 한 명도 낙마 없이 내각을 구성하겠다라고 큰 소리를 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국민 여론에 호소할 수 있는 것 이외에는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재명이 독주를 하면서도 자신은 좋은 이미지만 가져가고 민주당에게 다 떠넘깁니다. 민주당이 또 입법에 나섭니다. 이재명은 이 민주당의 입법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가장 지금 우선하고 있는 것이 소위 검찰 해체 법안들입니다. 이재명은 이거 속도 조절이 좀 필요하다라고 너스레를 떱니다. 이재명 자신의 방탄을 위해서입니다. 검찰 개혁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사실은 검찰 해체입니다. 이 법안들을 통해서 검찰을 없애버리겠다. 이게 지금 위헌인데도 이재명이 그것이 부담입니다. 그래서 이재명은 반대하는 것처럼, 이게 적극적이지 않은 것처럼 하고, 민주당에서 검찰 해체 법안들을 강력하게 추진하는 것처럼 이렇게 쇼를 벌입니다. 검찰에 대해서 이재명의 대북 송금 사건 이런 걸 재수사해야 된다. 이재명 재판을 없애기 위해서입니다. 영구적으로 없애기 위해서. 그래서 검찰 개혁이 필요한 것이다. 검찰 해체가 필요한 것이다. 또 어제 방송법 통과를 시켰습니다. 방송 3법이라고 하는데 KBS, MBC, EBS 이 소위 공영방송을 모두 이재명 정권이 장악하겠다. 방법은 이 이사를 선임을 하는데 이 법안이 통과되고 난 다음에 3개월 이내에 지금 현재 있는 이사회를 모두 바꾸겠다. 어떻게 바꾸느냐? 이사수를 크게 늘리자. 지금은 뭐 정부 국회에서 추천을 하는데 시민단체, 변호사단체, 노조 이런 곳에 맡기겠다. 시민단체, 변호사단체, 노조 등은 모두 민주당 좌파들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재명 정권, 민주당이 영구히 이 공영방송을 장악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이재명은 뭐 이런 소리를 합니다. 국회에서 민주당이 처리를 하고 있어서 대통령실은 관계가 없고 이재명 대통령의 뜻과는 좀 다르다. 그러면서도 민주당 상임위원장들을 만나서는 뭐 이재명의 뜻도 같다, 왔다 갔다 합니다. 이재명의 모두 뜻입니다. 100%. 이재명 방탄을 위해서, 이재명 장기 집권을 위해서, 개헌을 위해서 모두 이 당, 국회, 뭐 삼권 모두 장악하겠다라고 하는 이재명의 뜻입니다. 나쁜 역할은 모두 민주당이 다 떠맡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재명은 이렇게 법률 개정, 위헌 법률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또 이런 방탄 인사, 이런 비리 인사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모두 뒤처리는 민주당이 다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은 또 좀 폼나게 윤석열 정부에서 하지 못했던 특별감찰관을 임명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이 뒤처리도 민주당이 맡게 될 겁니다. 민주당에서 추천하는 이재명 입맛에 맞는 특별감찰관을 이재명이 임명할 것입니다. 이재명 자신의 가족에 대해서 견제가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견제 그렇게 하지 않을 말 잘 들을 특별감찰관을 임명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걸 막아서야 될 국민의힘은 지금 107석에 불구하고 이 107석마저도 분열이 되어 있습니다. 결국 8월 19일 이제 전당대회 일자를 잡았습니다. 전당대회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전당대회는 당 쇄신 통합입니다. 당 쇄신이 우선입니다. 이제는 당을 완전히 바꿔야 합니다. 새로운 리더십을 통해서 당 전체를 똘똘 뭉치게 하고 이재명 정권에 막아서야 합니다. 최대 승부처는 지지율입니다. 국민의 여론, 이 지지율을 올 연말까지 이재명 정권의 지지율을 완전히 무너뜨려야 합니다. 그렇게 지지율이 무너지는 가장 큰 위기는, 이재명 정권의 가장 큰 위기는 미국으로부터 오게 될 겁니다. 또 내부적으로도 이재명 이 방탄 독주가 국민들로부터 책임감이 없다, 거짓말을 하고 있다, 여전히 야당처럼 선전선동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 드러나면서 지지율이 무너지게 될 겁니다. 또 내년 6월에 있을 지방선거가 소위 전쟁터가 될 것입니다. 국민의힘이 어제 안철수 혁신위원장이 사퇴를 하고 이 과정을 보면서 국민의힘의 지금 현재의 리더십에 혀를 차게 됩니다. 이런 정도 하나도 수습을 하지 못하느냐. 이제 전당대회 국면으로 넘어가는 것이 우선입니다. 혁신위는 전당대회를 도와주고 이 분위기를 전당대회 새로운 지도부가 뽑힐 때까지 좀 혁신 작업을 하는 이런 정도였습니다. 그걸 안철수가 맡아주면서 굉장히 이미지에는 도움이 되었죠. 안철수가 요구한 것이 그게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안철수도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큰 정치를 생각하는 안철수의 비전 아닙니까? 그런 안철수가 혁신위원장을 맡을 때는 그런 정도의 요구는 할 것이다. 안철수가 아직 충분히 믿을 수는 없지만 정치력에 쌍권, 권영세, 권성동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하자. 이 부분을 정리를 못합니까? 이걸 안철수와 협의를 못합니까? 권영세까지 나서서 안철수를 공격하고 하는데 권영세, 권성동은 당대표로서 원내 비대위원장으로서 원내대표로서 책임을 져야죠. 문제는 책임을 지는 방식이 이게 출당이냐 아니면 차기 총선 불출마냐 아니면 또 다른 방법이냐라는 것인데 이 부분 하나를 조율하지 못하고 또 안철수가 원하는 그 혁신위원 이 혁신위원을 이 정리도 되기도 전에 어제 비대위를 통해서 혁신위 출범한다 이렇게 결정을 하면 그 안철수가 그대로 참고 있겠습니까? 송원석 비대위 참 이런 것 하나를 무마하지 못하고 좀 자연스럽게 넘어가지 못하는 의견이 엇갈린 상태에서 이 비대위가 그렇게 결정을 하고 비대위 출범 소식을 그렇게 전하면 결정을 하면 안철수가 거기에 참고 있겠습니까? 참 이 일을 하는 걸 보면 그게 이제 쌍권은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리고 혁신위원 그거는 안철수가 하자는 대로 해줘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안철수도 지금 제가 보기에는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안 되니까 튀쳐나온 건데 어쨌든 송원석이 어제 하루 종일 이걸 수습해 보겠다고 이렇게 저렇게 뛰고 있는데 이제는 혁신위도 끝났습니다. 문 닫고 이제 전당대회로 모두 넘기는 겁니다. 전당대회로 넘겨서 강력한 쇄신, 강력한 통합을 할 수 있는 당 지도부를 꾸리는 겁니다. 지금으로는 답이 김문수가 유일한 답으로 보입니다. 김문수로 지금 이미 당원들, 당 지지층이 많이 모여 있고 지지율이 김문수만큼 쇄신을 해내고 김문수만큼 이 당을 통합해낼 이 경륜을 가진 정치력을 가진
대안을 찾기는 쉽지 않다 이렇게 보입니다. 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출마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안철수를 비롯해서 조경태, 한동훈도 아마 결국 출마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나경원도 나오고 많이 나오게 될 겁니다. 김문수로 큰 물줄기가 대세론이 형성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어쨌든 이재명 정권의 저 독주를 막아설 지금 힘을 가져야 합니다. 국민의힘이 빨리 전당대회를 통해서 이 부분을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해야 합니다. 지금 이재명의 전략은 눈에 읽힙니다. 이재명은 지금 내년 지방선거까지를 보고 모두 움직이고 있습니다. 부산에 박수영이 그 25만 원 현금 살포하는 것, 그것보다는 산업은행을 더 부산이 바란다라고 하니까 박수영에 대해서 지금 무차별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박수영이 껄끄럽죠. 이재명이 성남시장을 할 때 박수영이 오랫동안 경기도 부지사를 지냈습니다. 그래서 가장 이재명의 저격수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보다 더 큰 것은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부산시장 선거입니다. 이 부산시장 선거에서 가장 지금 중요한 것이 해수부 이전입니다. 해수부 장관으로 내정이 되어 있는 저 후보자인 전재수를 내년 부산시장 선거에 출마시키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해수부 이전, 산업은행 이전은 안 된다. 이 부분을 박수영이 파고들면서 불필요하게 그 25만 원을 건드리면 이건 또 좀 예민해집니다. 그래서 지금 박수영을 저렇게 난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렇게 되면 이제 해수부가 못 간다라고 돼도 국민의힘이 그 책임을 덮어쓰는 이 이재명의 교활한 전략입니다. 내년 부산시장 선거에서 지금 형편으로 전재수 막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 김경수를, 저 드루킹 여론조작을 한 김경수를 지방분권위원장으로 임명을 해서 대통령실 직속으로 지금 김경수를 띄우고 있습니다. 김경수가 출마를 하면 막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 충청에 대해서 김민석이 충청에서 취임식을 하고 충청에 살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세종에. 이재명이 김민석에게 어디보다도 충청을 챙겨라. 충청, 지금 PK, TK, 강원 모두, 서울 모두 지금 국민의힘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 다 무너뜨리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충청이 가장 중요하죠. 이재명은 충청을 강조하면서 충청을 가져온다. PK, 부산 경남을 가져온다. 이렇게 되면 남는 것은 이제 TK 뿐입니다. 국민의힘을 이 대구 경북으로 몰아넣어서 완전히 포위해버리겠다라는 이재명의 전략이 읽히지 않습니까? 지금 그 모든 것들이 이 이재명의 내년 지방선거 전승입니다. 압승입니다. 이 전략대로 움직이고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국민의힘도 이런 이재명에게 맞설 이 이재명의 전략을 파괴할 그런 경륜을 가진 당 지도부를 빨리 뽑아야 한다. 결국은 그게 답이다. 쌍권 정리나 혁신위원장 이 문제도 하나 조용하게 처리를 못하는 지금 이런 형편으로 국민의힘이 뭘 할 수가 있겠습니까? 현실적으로 107명밖에 없고요. 국회의원도. 빨리 국민의힘도 전당대회 분위기로 전환해야 할 때다. 이재명 범죄 비리 정권의 독주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막아설 것이냐. 국민의힘이 빨리 전당대회를 통해서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방법밖에는 없다라고 하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7월 8일 아침 송은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